왜냐면은 렐레번스한 어떤 다큐멘트를 피드백하는 건데 다시 쿼리로 그러니까 렐레번스 피드백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검색된 다큐멘트에서 유저가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던 다큐멘트다 하는 거를 쿼리한테 다시 주는 거. 다큐멘트를 다시 주는 거 하고, 다큐멘트를 준다는 건 다큐멘트 안에 있는 텀들을 다시 쿼리를 뜯는다는 뜻이겠지, 그죠?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쿼리 자체를 시소로 쓰나 다른 방법에 의해서 익스펜드 시키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렐레번스 피드백에는 첫 번째 다큐멘트를 피드백했다. 물론 이건 렐레번스한 다큐멘트겠죠, 그죠? 렐레번스를 쿼리에 피드백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쿼리를 쿼리 익스펜션하고 렐레번스 다큐멘트 피드백하고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일단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스템에서 나온 결과, 초기 결과들에 대한 다큐멘트의 렐레번스에 대해서 유저가 피드백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시스템은 자기가 1등부터 뭐 10등까지 이렇게 렐레번스하다고 그러니까 리절트를 꺼내놨지만 던져줬지만 유저가 보기에는 아니다 하는 게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유저가 보기에 그렇다 하는 것을 다시 피드백을 준다나요. 그 시스템이 그러면 이게 당신이 원하는 다큐멘트입니까? 해서 또 그걸 피드백을 받아서 새로운 다큐멘트를 또 내준다.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한다. 그래서 유저의 이슈는 이제 쿼리에 있는 거죠, 그죠? 유저는 어떤 쿼리를 초기에 어떤 쿼리를 던져야 되는 걸까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나온 결과물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구글이나 네이버 이런 게 100% 정확하게 렐레번스, 난 렐레번스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랭크를 잘 매겨서 던져줄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죠, 그죠? 내가 정말 원하는 답이 2페이지가 수도 있다 그런 거를 이제 중간에 유저의 피드백을 받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저가 마크를 하는 거예요. 이 다큐멘트는 내가 원하는 것이다 하고 다시 시스템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스템이 다시 그거 가지고 새로운 리절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가 원하는 다큐멘트가 두 번째 페이지 혹은 뭐 100등 뭐 이렇게 있다가 그게 2, 3등을 올라온다든가 첫 페이지로 오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오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하면 짱돌들 끼어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 짱돌들을 떼내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만 찍어서 다시 시스템한테 피드백을 준다. 그래서 유저가 마크를 해줘야 돼요.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는 렐레번트한가 렐레번트하지 않은가를 마크를 해줘서 다시 피드백을 해준다. 그러면은 시스템은 좀 더 나은 이게 이제 인포메이션 니즈에 좀 더 나은 그것들을 컴퓨터할 수 있도록 다시 새로운 피드백을 받아서 새롭게 컴퓨팅을 한다는 뜻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걸 시스템한테 피드백을 해주고 그 결과를 다시 받아서 다시 또 피드백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는 가장 그 유저가 원하는 그 답을 던질 수 있는 가장 유효적절한 그런 쿼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쇼트하고 심플한 쿼리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들어가서 재생산해내는 쿼리의 익스펜드가 굉장히 클 수가 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말 이런 걸 던졌을 때 그 다음에 관련된 것들이 무슨 마구간도 나오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경우는 소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치? 소는 마크를 하지 말고 말에 대한 거 마크를 하면은 그 말에 같이 달려있는 단어들, 그래서 마구간이나 뭐 안장이나 뭐 그런 것들이 같이 올라가서 말에 대한 더 정확한 문서를 끄집어내주고 나머지 쓸데없는 문서들은 자꾸 뒤로 밀리게 그렇게 된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아이들이 하면 처음에 이제 굿 쿼리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도대체 뭘 쳐야지, 어떤 단어, 어떤 텀들을 쿼리에 넣어야지 내가 정말 원하는 답을 다큐멘트를 끄집어낼 수 있을까 하는 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한테 물어보고 시스템이 유저한테 다시 이거 맞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네가 말한 것 중에 이거는 맞다. 그래서 다시 던져주고 그러면 시스템에 그러면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맞습니까? 그래서 또 다시 던져주고 예전에는 그 뭐죠? 그게 또 그거하고 같죠. 예전에 그 한국 사람들이 독일에 유학을 갔을 때 독일 하숙집에서 밥을 해주는데 이제 쌀밥을 해주는데 그 사람도 밥을 할 줄 모르니까 이제 방법을 가르쳤지. 물을 붓고 쌀을 붓고 끓여서 익으면 처음에는 완전히 꼬들밥을 만들었어요. 물을 얼마큼 부었습니까? 물을 얼마큼 부었다. 물을 조금 더 붓고 조금 더 끓여주세요. 물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끓여주세요. 했더니만 그 다음에는 물을 많이 부어가지고 죽을 만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제 그보다는 조금 작게 물 넣어주시고 몇 분간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제대로 된 답이 나왔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유저가 계속 그 하숙집 아줌마한테 피드백을 준 거지, 그치? 물이 많다, 물이 적다 이렇게. 그건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터레이션을 하는 거야. 여러 번 반복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그 레런스 피드백 없이 그냥 리트리버를 지금 사용할 거예요, 그죠? 사용할 거고 지금부터 보여주는 네 가지 example이 이제 레런스 피드백을 하면 어떻게 좋아집니다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이거는 시뮬라 페이지, 이거는 한국어에는 이게 없죠. 이게 이런 시뮬라 페이지라는 게 구글에 쳐도 안 나오죠, 그죠? 근데 아마 이런 사라 브라이트만이라는 사람의 하고 비슷한 어떤 웹페이지를 이제 주는 그런 퀄인데 이걸 다시 클릭을 해서 다시 피드백을 해주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라 브라이튼에 대해서 훨씬 더 정확한 정보들을 보여줄 거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이미지 같은 거 찾을 때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이걸 가지고 뭘 하냐면은 그래가지고 이미지 바이 이미지라고 그래요. 이미지를 찾는데 이미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바이크라 해가지고 내가 자전거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죠? 자전거를 찾는데 자, 우리가 쇼핑할 때 보면 60만 개 이상 이미지가 인덱스가 돼 있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바이크만 가지고도 내가 원하는 자전거 형태 찾을 수 있는 한 그렇지 못하다 그러죠. 자, 처음에 바이크라고 쳤을 때 찾은 바이크의 종류를 보면은 이렇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사실은 뭐 이런 바이킹이나 이런 거를 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여기 보면은 시뮬라리티 계산해가지고 찾은 거 보면은 바이크라는 하나의 쿼리에 대해서는 이게 시스템 이게 제일 좋다라고 끄집어냈고 두 번째는 이게 제일 좋다라고 끄집어냈고 세 번째는 이건 이렇게 끄집어냈는데 유저가 보기에는
짱돌들이 끼어있다 그 말이야. 이런 것들이 이런 짱돌들이 끼어있다 그 말이야. 그지? 그럼 유저가 뭐 해야 되냐면은 당신의 내준 그림 중에서 나는 이거 사실 원했습니다 하는 거를 유저가 피드백을 줘야 된다. 그래서 렐러브는 피드백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은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게 있죠. 그죠? 그러니까 유저가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요런 형태의 자전거를 나는 원합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런 거 자전거 고치는 도구도 아니고 또 이거는 또 이미지니까 뒤에 뭐또 잡수 이런 것도 아니고 자전거만 흰색 바탕의 자전거만 이렇게 요런 것 그림을 원합니다 해서 요것만 클릭해가지고 피드백 해준다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래 나온다고 해요. 놀랍게도. 그래서 점점 시스템한테 내가 원하는 것을 피드백을 해줌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모든 그러니까 종류의 자전거를 이렇게 아주 잘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처음에 쿼리로 캐닌이라는 쿼리 던졌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이쪽이 캐닌 축이고 이쪽이 캣 축이고 이쪽이 독 축인데 캐닌을 던졌는데 캐닌이라는 쿼리를 던졌는데 이 캐닌으로 이게 문서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죠? 여기 캣하고 독 사이에 이 사이에 문서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근데 원래는 사실은 이 주위로 문서들이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이제 피드백을 어떻게 해주냐 하면은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래는 이런 식으로 캐닌을 중심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캐닌에 대해서 이렇게 결과물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 1등, 2등, 3등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거는 그 등수 밖에 나왔다 그러죠. 그래서 너무 희미하죠. 그래서 피드백을 어떻게 줬냐 하면은 렐러번트 다큐멘트가 이게 렐러번트 다큐멘트입니다. 그래서 캐닌에 제일 가까운 이 빨간 게 렐러번트 다큐멘트입니다 라고 피드백을 줬어요, 유저가. 그래서 피드백을 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렇게 됐어요. 여기 캐닌독이라는 다큐멘트 1등으로 나오고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저기 1, 2 랭크가 매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1등이 되고 이게 2등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3등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이게 캐닌이라는 개의 종류인가 봐요. 개하고 가까운가 봐요. 그래서 여기 고양이하고도 멀죠. 이렇게 새롭게 렐러번트 피드백을 렐러번트한 다큐멘트라고 지정을 해주면 그걸 보고 다시 피드백을 이렇게 해준다 그런 얘기예요. 순위를 다시 정해준다 이런 얘기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은 처음에는 이니셜 쿼리로 New Space Satellite Applications라고 처음에 쿼리를 줬어요. 그랬더니만 여기 보면 이제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다큐멘트들이 나왔어요, 그죠? 근데 제목을 보니까 뭐 나사 헬스센터 어떻고 나사 스크래치, 나사 나오고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그죠? 나왔는데 유저가 사실은 여기 다른 것도 뭐 나사도 있고 그렇지만 뉴스페이스 세틀라이트 애플리케이션에서 8개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는 1번, 2번하고 8번밖에 없더라. 이렇게 초록색 마크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유저가 이렇게 마크를 해줘서 피드백을 해주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거는 이제 어떤 방식이든지 쿼리에 대한 이 텀에 대한 웨이트를 계산하는 거야. 계산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산했다는 거는 이 앞에 집어준 3개의 다큐멘트에서 얼마나 많이 나왔느냐 그걸 계산한 거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웨이트를 계산해보니까 제일
높은 것이 새텔라이트가 제일 높더라. 그 다음에 스페이스가 높더라.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이나 뭐 나사나 뭐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높더라. 이런 것들을 코리에다가 집어넣으면서 익스펜드를 하는 거야. 하면서 웨이트를 저렇게 두는 거야. 그러니까 새텔라이트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는 다큐멘트가 다시 올라오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보니까 다시 1, 3, 4, 5로 하니까 1등하고 2등하고 순서가 바뀌었죠, 그죠? 1등하고 2등하고 순서가 바뀌었고 8등으로 있던 놈이 5등으로 올라왔다.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아주 획기적으로 이렇게 이 이그젬플은 아주 획기적으로 코리가 이게 다큐멘터리의 랭크가 바뀌진 않지만 그래도 서서히 바뀌는 모양을 볼 수가 있다. 이러한 이해에서 밸런스 피드백을 하면은 점점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센트로이드라는 개념을 한번 봅시다. 센트로이드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어떤 다큐멘트를 벡터로 나타내죠, 그죠? 다큐멘트를 벡터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그 다큐멘트 벡터의 중심점을 다큐멘트를 보통은 뭐 이렇게 화살표를 하기도 하지만 어떤 점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기가 좀 이게 점을 표현하기 낫겠다 그런 얘기죠, 그치? 점을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 벡터 이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의 벡터가 있으면은 저거의 중심이 되는 점을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건 2차원이니까 쉽죠, 그죠? 이게 뭐 2차원이라 쉬운데 이게 차원이 늘어진다고 해가지고 어려운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3차원, 4차원인데 내가 어렵진 않거든요. 이걸 예를 들어가지고 뭐 여기가 여기는 1, 3, 1가 예를 들어가 3, 2, 3, 5, 이렇다 그러면은 이거를 센트로이드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게 다 나온 거예요. 앞에 거를 다 나면 얼마야? 1, 3, 4, 7, 10, 18이네, 그지? 18하고 그리고 뒤에는 다 나면 8하고 11, 13, 16, 21이네, 그지? 이런 벡터 나오는데 이거를 몇 개로? 6개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은 3과 8, 6, 24 3, 6, 18 18점 뭐 한 5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어떻게 돼? 3하고 6 8, 6, 24 3점 그치? 21 나누기 6 하면 얼마야? 3.5네, 그치? 3하 3.5 되니까 3하 3.5 이어 비슷하게 되네. 좀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 이어 중심이 나와야 되는데 뭐 잘못했지? 4 거의 맞습니다. 3하 3.5 아 맞네. 3하 3.5니까 이 근처에 새로운 그 센트로이드가 여기 센트로이드가 생긴다고 말이야. 3하 3.5 그치? 이 벡터들의 분의 센터가 여기 생겼다 말이야. 그걸 계산을 이제 아리스메틱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이 디멘셔널 이게 지금 2디멘셔널인데 그렇지 않고 이게 뭐 하이 디멘셔널이라고 상관이 없잖아, 그렇지? 그걸 다 더해가지고 나누면은 아리스메틱으로 더해서 그거의 크기만큼 나누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C라는 거는 이게
다큐멘터리 세트를 얘기해 봅니다. 그것의 센터로이드, 센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이 D는 이 C라는 어떤 그 다큐멘트들의 합 안에 있는 D들만, 쉽게 말해서 C는 이거지. 이 공간을 가지고 C라고 그러지. 이 공간 C라고 그러고, 이 안에 하나 들어있는 거는 D라고 그러지. 그리고 요거를 가지고 뭐라 그래? 이거 가지고 요게 C. 그러니까 C의 센트로이드다. C의 센트로이드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 중심을 계산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로치오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는데, 로치오 알고리즘은 뭐냐 하면은, 벡터 스페이스 모델에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려고 하는 게, 가장 적당한, 예를 들어서 피드백 교정 기준물에서 가장 적당한 거리를 찾는 거예요. 가장 옵티멀한 거리를. 그래서, 로치오 알고리즘에서는 이 가장 옵티멀한 거리를 어떤 식으로 찾느냐 하면 이것을 맥시마이즈 하는, 다시 말해서 커리하고 어떤 커리가 돌아왔어요. 그 커리하고 이 센트로이드하고 사이에 저기 코사인을 구하고, 그 다음에